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23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부동산 뉴스를 읽었어야 되는데 왜 못 읽었죠? 어제 대신 이제 부동산 별별 수다를 올려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치 부동산 뉴스를 읽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뉴스가 좀 별로 소개할 만한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포기. 뉴스 읽을 게 없어서 한 개 정도 뉴스를 읽고요. 대신 뉴스 올리고 나서 뉴스는 짧겠지만 별개의 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올려주신 글들 중에서 삼토시님이 올려주신 글도 있고 그 다음에 구피생이님이 올려주신 글도 있는데 그 글들을 좀 따로 한번 꼭지 끊어서 영상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을 뉴스 뭐냐면 5긴 1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5긴 1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시 정비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주로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직 2구역 관련해서 기사가 보이면 항상 얘기를 했고 5긴 1구역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5긴 1구역의 사업의 결론이 나는 모양새인가 봅니다. 이 5긴 1구역은 종로구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요. 세대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구역의 그 토지들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이 높지 않았던 데거든요. 시공사는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이 시공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에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추진이 되어서 사업 시행인가까지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갔다가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이제 공사비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사업이 가다가 살짝 이제 멈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재개발 사업들이 좀 파행으로 겪은 데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기사에서 보면 나오지만 역사 문화 자산 보존이라는 이유로 이제 직권 해제를 했어요. 여기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재개발 할 건데 재개발 할 건데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재개발을 하자라고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을 내준 거예요. 물론 지금 박원순 시장은 아니지만 앞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구역 지정을 내줬겠죠. 구역 지정 받았고 당시에 서울시장이 재개발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도 받은 거고요. 조합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도 다 모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쓰죠. 우리가 아파트 집 짓는데 설계 뽑아도 돈 짓고 총회 한 번만 하더라도 돈 쓰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장이며 임원이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이 기간이 1, 2년 된 게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렇게 돈을 사용한 이후에 사업을 서울시가 나서서 재개발 그만해라고 딱 멈춰서라 직권으로 해제해버린다고 하면 이제까지 쓴 돈들은 누가 그 돈은 어떻게 짓죠? 원래 이렇게 쓴 돈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이제 지을 때 추가 부담금 또는 이제 뭐 일반 분양 수익금 이런 걸로 충당을 해서 내게끔 되어 있는 건데 쓴 돈은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들에게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 주체들한테 돈을 대여해준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내놔라. 이제 개인적인 이런 채무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소송전으로 계속 가게 되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왜 못하게 하느냐. 니네가 정비구역 지정해주고 이제까지 구청에서 인허가 다 했으면서 임의로 이렇게 역사 문화 자산 보존 필요성이 있어서 뒤늦게 이렇게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 해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소송을 했고 1심 판결도 나고 이제 그래서 2심 판결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 맺어질지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아까 오후 기사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5긴 1구역의 재개발을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좀 봤더니 자, 보면
17일날, 5월 17일날 종로구 옥인동 옥인 1구역 재개발 조합과 서울시에서 면담을 했나봐요. 면담을 했는데, 이제, 아마 이 소송이 서울시 쪽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판을 한 입장은 아니겠지만, 서울시가 카드를 좀 불리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카드를 갖고 왔겠죠. 뭐냐면, 작년 3월,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조합 설립인가 취소 결정에 대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취하하고, 그 다음에, 취하해달라. 그리고, 이 재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건 열악해서 재개발한 거잖아요. 이제 이 열악해졌던 것들을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닌, 이제 관리해 나가는 재생 방식으로 하겠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겠다. 이걸 갖다 이제 과거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했고요. 이제 요게 요번에 올해 2월 9일날 법이 합쳐지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포함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파격적이냐? 서울시가 예산을 30억 원을 250억 원을 배정해서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해요. 서울시가 250억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 도시 재생 방식으로 풀 테니까, 취하해달라, 소송 취하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팀 담당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북촌처럼 전통 한옥 등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니, 근데 이제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주거환경 개선 정비 계획이 나와야 최종 확정되지만, 아무튼 지원금을 이렇게 돈 주고, 완전 돈 주고 해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그냥 소송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열고, 주민 동의 50% 이상 나오면 재개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소송 결과가 작년 12월에 재판부는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이미 구역 지정해주고 사업이 이만큼 진행된 곳을 직권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심 판결을 조합이 이겼고, 이제 당연히 항소했을 거고요. 2심 판결 가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지 말고 서울시에서는 돈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제합시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조합을 이끌어갈 운영비도 없고 이사진도 없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사업을 조합이 10년간 운영하면서 사용한 사업비 30억 원도 시가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이 동네에 돈도 써주고 이제까지 쓴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해제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면 항상 그렇죠. 쟤는 왜 저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줘요?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이 250억 원의 돈을 누구 돈으로 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정부 돈 좀 받아서 좀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부에서 이제 선정하는 거 관련해서 갈 수도 있긴 있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만드는 12로 줄 수도 있고 하긴 할 테지만, 참, 이 사례가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비슷한 사례 중에 어디가 있냐면, 이제 사직 2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직 2구역 또 이제 제가 기사 나오면 맨날 읽었었는데, 사직 2구역도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서울시에서 소송하는데 마찬가지로 좀 불리하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돈 갖고 가서 돈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 도시 재생 갑시다. 이제까지 쓴 돈 물어줄게요. 그리고 매물 비용 물어주고, 그 다음에 도시 재생하는데 돈 얼마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또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느냐? 참 그게 또 문제죠. 결국 세금인데, 도시정비 기금들 이런 세금 갖고서 이제 특정 지원들 이렇게 보조를 하는 형태가 될 건데요. 참 이런 부분을 납득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읽은 기사, 제가 그 기사는 뺐는데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주로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강남 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그렇게 발생된 이익, 상승분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게 되면, 사실 재건축 부담금도 앞으로 많이 내야 될 지역들이 주로 이제 강남 쪽에 있겠죠. 근데 이렇게 걷게 되는 재건축 부담금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들을 가지고, 도시 정비 사업하는데 쓰겠다. 주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도시재생 사업하는 지역에 가서 서울시가 쓰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정력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균형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나 또는 그걸 받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논쟁이라든가 갈등의 원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또 사실 이제 앞으로 되게 큰 화두긴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긴 1구역 사례와 같은 이런 이 도시재생 사업들은 결국 공공에서 어느 일정 부분 재원을 가지고 이 기반 시설들, 뭐 도로라든가 지금 뭐 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집들은 알아서 그냥 아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제 5긴 1구역 같은 경우도 앞서 익선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지역의 재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틀을 짰거든요. 마찬가지로 5긴 1구역도 간다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아마 되게 디테일하게 잡을 것 같아요. 뭐, 주택의 형태는 어떻게 져야 되며 등등, 뭐 이런 것들 정하면서 하겠지만, 이제 그 비용들, 뭐 지원을 이런 식으로 시가 해가면서 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네요. 참. 네. 자, 이제 5긴 1구역은 이런 식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사직 2구역은 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기사가 나오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